안녕하십니까? 차별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심지어 동물들도 차별을 하면 화를 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차별은 원숭이도 화나게 한다 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이 책은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우리 모두의 지침서입니다. 자신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혐오 발언이나 차별을 당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떻게 대처할지 몰라 당황스러운 상황이 여러 번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책은 사회 전체에 만연해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지는 차별을 집중 조명합니다. 그러면 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별이란 무엇일까? 만약 당신이 차별을 받는다면 서로 같지 않고 다른 것을 두고 차이라고 한다. 그러나 차이의 가치가 더해져 등급이 매겨지는 순간 차별이 된다. 특히 그 대상이 내가 되면 더욱 감정적이 될 것이다. 상대방이 매긴 등급에 따라 대우를 받는다면 썩 유쾌하지 않은 경험을 하게 된다. 하지만 우리는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주변의 상황에 비추어 생각을 정리할 수 있다. 그래, 저 사람은 주인과 잘 아는 사람일 거야. 이렇게 머릿속으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할 때도 있다. 차이로 이해하려던 주인의 행동이 차별로 다가올 때 누구나 기분이 상할 것이다. 이것은 비단 식당뿐만이 아니다. 사람과 관계를 맺고 차이와 차별이 존재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마찬가지다. 자, 그럼 지속적인 차별을 경험했다면 과연 끝까지 상황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 명확하게 정답을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 책에서 찾을 수 있는 답은 노이다. 원숭이는 왜 오이를 내던졌을까? 2003년 국제학술지 네이처의 차별과 관련된 재미있는 실험이 소개되었다. 미국 에모리 대학교의 영장류 학자인 사라 브로스넌과 프란스 드발은 꼬리 감는 원숭이를 대상으로 공평과 불공평에 대한 반응 실험을 했다. 같은 성별을 가진 한 쌍의 원숭이를 상대방이 보일 수 있게 그물망으로 된 칸막이로 나뉘어진 실험실에 각각 넣고 작은 돌멩이들을 나눠준다. 이 돌멩이들은 오이 조각이라는 맛있는 먹이를 얻기 위한 동전으로 쓰인다. 실험은 아래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첫 번째, 원숭이 한 쌍에게 각각 동전을 받고 보상인 오이를 건네는 공평한 조건으로 원숭이 A와 B는 아무런 거부감 없이 동전을 지불하고 오이를 맛있게 먹었다. 두 번째, 첫 번째 실험을 경험한 원숭이들에게 불공평한 조건을 제시한다. 원숭이 A에게는 첫 번째 실험처럼 동전을 받고 오이를 주지만 원숭이 B에게는 오이가 아닌 포도를 주었다. 포도는 원숭이가 오이보다 더 좋아한다고 한다. 두 번째 실험 결과, 원숭이 A는 먹이를 거부하거나 동전을 주지 않았다. 이유는 포도 때문이다. 같은 값을 지불한 원숭이 B는 오이보다 훨씬 더 달콤한 포도를 받았지만 A 손 안에는 오이뿐이다. A와 B는 분명히 다른 대우를 받았고 그에 대한 명확한 항의를 표시한 것이다. 세 번째 실험에서는 가혹하게도 노력에 대한 차별을 가한다. 원숭이 A는 동전을 주고 오이를 교환받았다. 하지만 원숭이 B는 동전을 주지 않고도 포도를 받았다. 원숭이 B는 신이 나서 달콤한 포도를 먹었지만 원숭이 A는 당황하다가 급기야 먹으려 했던 오이를 던져버리는 행동을 취하기도 했다. 실제로 원숭이 A 80%가 교환에 실패했다. 즉 보상을 거부했거나 동전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차별의 눈으로 세상을 본다면 취향이 다르면 차별이 되는 걸까? 우리 모두에게는 성향이 있다. 그리고 그 성향은 마치 사진 속 프레임처럼 내가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 달라진다. 카메라를 잡은 이가 누구냐에 따라 프레임이 달라지는 것처럼 말이다. 같은 장소에 가서 여러 명이 각자의 카메라로 사진을 찍는다고 해보자. 일부러 맞추지 않는 이상 저마다 자신의 취향이 들어간 프레임을 담아올 것이다. 하지만 누군가 여기는 이렇게 봤을 때가 가장 멋지지 라는 말을 했다면, 또는
유명한 사진작가가 있다면 눈치를 보고 그의 프레임을 쫓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성향이란 매우 개인적인 영역이지만 동시에 지극히 사회적이다. 차별에서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군중심리이다. 나의 정체를 감출 수 있는 가면을 쓴 군중의 무리 속에서 옳고 그름의 판단을 잊은 채 사회적 본능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 우연히 만들어진 집단인 군중을 움직이는 힘은 군중심리에 있다. 군중에 휩쓸린 사람은 예전에 가지고 있던 성향과는 전혀 다른 일들도 하게 된다. 이때 필요한 것은 차별의 감수성이다. 여론이 힘을 가질 때 군중심리에 휩쓸리지 않고 누군가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이슈가 아닌지, 여론 속에서 은연중에 제시하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한 걸음 떨어져서 비판적으로 바라볼 줄 아는 눈이 필요하다. 사회에서 벌어지는 차별, 빈부격차, 나만 왜 점점 가난해질까? 1960년대 한국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었다. 심지어 다른 나라들로부터 경제적인 도움을 받기도 했다. 당시 우리를 도와주었던 나라들 중 필리핀이 있었다. 아시아 2위 부자 나라였기에 가난한 한국을 도와줄 여유가 있었다. 지금은 어떨까? 필리핀은 정치적으로 불안이 계속되고 있지만 그들에게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빈부격차다. 수도 마닐라의 인구 40%가 빈민 지역에 살고 있는 와중에 부자들은 번화가 곳곳의 사유지에 총으로 무장한 사설 경비원들을 세워놓고 있다. 식민 통치 이후 정권을 잡은 이들이 모두 대주주 계급이다 보니 민중들이 원했던 토지개혁은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었고, 그 상태로 점차 빈부격차가 커지게 되었다. 결국 민중들의 분노는 부자들을 향하게 되었고, 자신의 것을 더욱 견고하게 지키기 위해 부자들은 또다시 높은 담과 무장한 사설 경비원을 늘리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네, 이상으로 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이 책은 꼬리 감는 원숭이를 대상으로 공평과 불공평에 대한 반응 실험뿐 아니라 일상 속 다양한 차별 사례를 구성해 사회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차별과 차별에 저항하는 사례들을 차별 감수성을 가지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차별에 대해 생각해보고 함께 극복할 수 있는 여러 사례들을 제시합니다. 차별을 극복하는 길은 서로를 공감하고 다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책을 통해 선량한 차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